혹시 이런 의문을 가진 적 있습니까? 왜 사람마다 각각 일의 결과도 다르고 성과도 큰 차이가 나는 걸까라고요. 연봉 25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 연봉 2만 5천 달러를 받는 사람보다도 꼭 10배쯤 더 똑똑하거나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왜 수입은 10배씩이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총 인구 중 1000명의 남녀를 표본 추출해서 IQ 검사를 시행해 봤더니 최상의 집단은 최하위 집단보다도 IQ 차이가 겨우 1.5배 정도밖에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가 단지 1.5배라면 그 통계 비율은 전 인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잠재 능력이란 주제가 나오면 우리는 간단한 공식을 내놓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만든 건데 조금만 설명을 해볼까요? 공식 맨 앞에는 성품, 즉 타고난 성질 IA입니다. 자질이라든가 지능, 재능, 감수성 등 탁월한 것들로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여기에 후천적 성품 AA를 더합니다. 후천적 성품도 아주 중요하죠. 바로 교육이라든가 훈련, 기술, 경험, 지식, 지혜 같은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태도, 즉 A를 곱하면 개인의 잠재력 혹은 개인적인 업적 혹은 개개인의 성과나 결과 등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타고난 성품 IA는 대부분 낳을 때 정해지지만 후천적 성품 AA는 변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물론 급속도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하나의 정보는 사람의 효율성을 크게 변화시키지만 태도는 그로 인해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태도 하나로 능력은 배가 됩니다. 태도는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합니다. 몸이 말하는 언어죠.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의 85%가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성공의 85%가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성공은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남보다도 빨리 앞서는 경향이 있으며 승진도 빠르고 돈도 더 벌고 삶의 만족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럼 기대는 어디서 나올까요? 기대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며 우리의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믿음이나 가치관은 성격이나 신념을 강화시키는 핵심 부분이죠. 이것을 통해서 잠재 능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외부로 나타내는 것인데, 즉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마음의 법칙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념은 어떠냐? 우리 각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소위 심리학자들이 자아 개념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꾸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 개념과 더불어 겉모습이라든가 현실이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아 개념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아 개념의 첫 번째 부분은 자아 이상입니다. 자아 이상이란 내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승자의 모습. 자기가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 늘 꿈꾸던 가장 이상적인 나를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그들 대부분이 아주 확실한 자아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자기 모습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흐릿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 이미지입니다. 자아 이미지는 자기가 보는 자신의 모습 혹은 생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이미지는 거울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를 비추어 매일매일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부심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것이 자부심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 바로 에너지의 원천이며 발전소며 잠재의식 속에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자기 자아 개념 안에 있는 강한 힘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짓습니다. 자부심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냐를 묻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즉 자부심의 정도와 모든 생활에서 자신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분야의 효율성과 성과가 달라집니다. 놀라운 것은 다음 생각을 하면서부터 자아 개념에 융통성이 생기고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다음과 같이 계속해 보세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면 할수록 자부심은 높아지고 자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적인 자아 개념이 높아집니다. 자아 개념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 즉 자부심과 내가 나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내 자신 아닌 그 누구도 나를 더 사랑하거나 좋아할 수 없다는 자부심의 정도가 타인과의 관계를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자신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보다도 더 타인이 자기를 좋아하고 존중해 주리라는 것을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심리학의 모든 학파들이 인정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가 바로 자신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라고 말함으로써 내 자부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생후 몇 해 동안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의 실수나 실수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아이들은 소위 부정적인 습관을 지니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습관의 뿌리를 살펴보면 언제나 파괴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비판. 파괴적인 비판은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혹은 생후 몇 달 후에 시작하기도 하는데 대개 아이에게 지시를 내리고 통제하려는 부모들이 사용하죠. 불행하게도 이런 비판은 대단히 위험한 데다 치명적인 결과를 남기며 아이들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성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파괴적인 비판으로 인해 그 어떤 전적의 상처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두려움이나 고통이 부정적인 습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습관의 대부분이 바로 파괴적인 비판, 신체에 가해지는 체벌 등의 고통에 의해서 발달합니다. 어린 시절에 발달하는 확실한 두 가지가 평생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며 우리의 잠재력을 억제시켜버립니다. 그 한 가지가 소위 억제된 부정적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 바로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배웁니다. 하지마, 저리 못 가, 그만해, 그거 만지지 마라든가 체벌을 받으면서 생기죠. 그럼 아이들은 금방 어떻게 되냐면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다른 짓을 하면 난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난 못해, 난 못해. 마치 조건반사의 법칙과 같은 겁니다. 파블로프가 개에게 밥을 주기 전에 종을 쳤더니 개는 침을 흘리는 반응을 보였었죠. 개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종을 쳤더니 나중에는 그냥 종만 쳐도 개가 침을 흘렸습니다. 개가 침을 흘리자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쳤더니 얼마인가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렸다는 것이죠. 만약 어른들의 삶에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파괴적인 비판에 대한 조건 반사인데 대개 5살 전후에 생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해서 불안 먼저 앞서고 긴장하고 불편해집니다. 명치 끝이 스트레스로 땡기게 되죠. 뒤로 물러서면서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고 실패할까 두려워집니다. 바로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죠.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부정적 습관은 신체를 통해 겪게 됩니다. 부정적인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실제로 구분할 수가 있죠. 몸으로 느끼니까요. 억제된 부정적 습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난 못해의 현상은 명치 끝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부정적 습관은 강제성입니다. 바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자부심과 기본적인 부정적 습관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면 더 좋아할수록 실패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자신을 좋아하면 더 좋아할수록 거부 공포도 덜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좋아하면 더 좋아할수록 이 말을 반복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라고 말하십시오. 계속하다 보면 결국 자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자부심이 더욱더 높아질수록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자부심이 높아지니까 공포는 반대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꼭 남을 비판해야 할 경우 파괴적인 비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른들이라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있는지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피드백이건 다 같죠.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든 윗사람이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하거나 적절치 못한 일을 할 때 다음엔 더 잘하라는 뜻에서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부심과 파괴적인 비판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마다 그들의 자부심은 줄어들고 자부심이 줄어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능력도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파괴적인 비판을 지나치게 오래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도 해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점점 신경과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경과민 환자는 어느 누구의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신경과민이 된 사람은 이게 좀 틀렸다라는 말만 들어도 몹시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과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을 자리에 앉힌 다음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항상 칭찬으로 시작한다. 둘째, 어떻게 해서든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셋째, 일에 대해서 논하지 사람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고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4번째죠.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즉, 과거에 어떻게 했었다는 사실 말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유야 뻔합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비판은 오직 엄청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줄 뿐이니까요. 자, 요약해볼까요? 우리 삶에 있어 성공의 열쇠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성공에 대한 기대, 긍정적인 기대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신념과 자아 개념이 긍정적인 기대를 정착시키는 기본이죠. 삶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자아 개념의 핵심은 바로 자부심이며 이 자부심은 자기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2가지 가장 큰 문제는 실패에 대한 공포와 거부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이르는 비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부심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존중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윗사람이나 부모의 입장이라면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열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최고라고 느낄수록, 자신을 좋아하면 더 좋아할수록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존경할 것이고 최고를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출발선입니다. 자, 매일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